인천 미추홀구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삽니다. 이들의 마음 온도는 언제나 따뜻한 봄날입니다. 미추홀구의 겨울이 춥지 않은 이유, 작은 손, 작은 마음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2018년) 미추홀 희망 나눔 축제. 따뜻한 온기로 행복 온도를 높인 그 훈훈한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람이 쌀쌀한 주말 아침. 미추홀구 정석항공 과학고등학교에 아침부터 맑은 합창 소리가 교정 가득 울려 퍼집니다. 강당 가득, 나이도 직업도 모두 다른 300여 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들은 오늘 한 끼 식사를 굶은 비용으로 연탄을 기부하고 기부한 연탄을 직접 이웃에게 전달하는 희망 나눔 축제에 모인 참가자들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여러분들이 여기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미추홀구 희망 나눔 축제. 참가자들의 한 끼 식사비 10,000원은 어려운 이웃들에겐 추위를 견디는 5일간의 따뜻한 연탄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조금 미비하지만 그래도 한 가구당 한 200장씩 이렇게, 왜냐면 또 그렇게 해야 여러 세대를 또 나눠줄 수 있고요. 결국은 그 복지의 어떤 그 수혜를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조금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재능 기부 공연과 기아 체험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연탄 나르기에 앞서 사람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진행 요원들이 폐현수막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폐현수막으로 무얼 하려는 걸까요? 있을 거예요. 하나 있는데 현수막을 자르고 이어 연탄 나를 때 입을 토시와 앞치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탄 나를 땐 안성맞춤인 패션입니다. 전에는 그냥 무심코 그냥 보고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애들도 좀 컸고 또 이제 연탄 나르는 거 애들도 연탄에 사실 잘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도움을 주는 거 방법도 애들도 잘 모르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애들도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애들 때문에라도 더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연탄이라는 거 잘 모르는 세대죠. 제가 작년에도 하긴 했는데 평소에는 많이 못 보죠. 이제 많이 쓰는 세대는 아니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이제 그걸로 이웃들이 되게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그 되게 온 김에서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갖고 다시 한번 신청하게 된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이제 연탄 날라야 되잖아요. 네. 그 무겁고 힘든데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밥도 안 먹었잖아요. 네. 오늘 점심 굶잖아요. 네. 괜찮아요? 네. 기아 체험이 끝난 참가자들이 미추홀구 하익동 일대에 사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이웃에게 기부한 연탄을 직접 배달해드리기 위해 이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얼마나 걸어가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거의 한 절반 정도 걸어왔고요. 네, 전체 길이는 몇 분 정도 걸어가는 전체 거예요? 길이가 대략 1km 정도 되고 도보로는 20분 정도 소요돼요. 거기 가서 이제 연탄을 수령받아서 배달하는 건가요? 이미 현장에는 연탄 나눔 활동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오늘 30세대 6,000장 연탄 배달을 활동을 할 겁니다. 단 한 장의 연탄도 어려운 이웃에겐 혹독한 한파를 버티게 하는 큰 온기가 됩니다. 이분들이 긴 겨울을 견디려면 세대당 대략 800장 정도의 연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참가자들 연탄을 잘 운반할 수 있을까요?
다양해서 그런데 일단 초등학생 있나요? 네. 네. 야. 장난치다가 연탄이 깨졌어요. 네. 그럼 그 연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할머니가 연탄 한 장을 못 받게 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절대 장난치면 안 돼요. 부모님 손을 잡고 온 꼬마, 친구들과 함께 온 학생. 이 아이들 중에는 연탄을 처음 접하는 아이도 있지 않을까요? 연탄지게에 연탄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린 학생들이 비탈진 하기동 마을길을 오릅니다. 어느 정도 쓸 수 있을까요? 한 달 반 정도? 실례지만 선생님은 이 행사에 네. 몇 년째 지금 가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하는 데라 했으니까 아마 제가 한 5년 정도 저는 될 거예요. 아마. 5년이요? 즐거워서 합니다. 즐겁지 않으면 못해요. 그냥 봉사라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네. 이게 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함께 한다는 거니까. 아닌가? 아닌데? 이번 행사에는 유난히 학생들이 많이 참가한 듯합니다. 행여 깨질세라 두 손 가득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연탄을 운반합니다. 92, 93. 그런데 닮은 두 사람이 열심히 연탄을 운반하고 있는데요. 실례지만 날르시는 분이 아드님이십니까? 네. 그래요? 아드님이 몇 학년입니까? 중1이에요. 중1이요? 네. 굉장히 늦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 평소에 이렇게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나요? 아, 자주는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가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와 아들은 오늘 아름다운 추억 하나를 만듭니다. 300여 명이 힘을 합치니 이번 행사에 기부된 6,000장의 연탄도 금방 줄어들어갑니다. 이 연탄 한 장이 가난한 이웃에게 얼마나 큰 온기가 되어줄까요? 이렇게 저 매년 이렇게 겨울에 대비해서 예. 연탄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 너무 좋죠. 좋죠. 여기 살려면 돈이 얼마요? 살려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노인네들이 돈도 없는데 주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싸요, 이렇게? 네, 오케이. 이렇게 길이로? 오케이. 예. 연탄 한 장은 식량보다 고마운 겨울 양식이죠. 어르신은 쌓여가는 연탄 더미를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안 힘들어요? 네, 괜찮아요. 할만해요? 네. 아, 되게 좋은 일 하는 것 같고 뿌듯하고 좋아요. 네. 올해가 처음이에요? 네. 그럼 이제 내년에도 계속 할 생각이에요? 어때요? 할 수 있다면 할게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나눈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작은 마음 하나 나누는 것부터 실천해 간다면 행복 온도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방적으로 사회복지 관련한 노력봉사 활동 중심이었다면 근래 들어서는 이제 내 주변에서 특별히 어느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참여자들 입장에서도 뭐 주말이든 주중이든 본인들 일정 되시는 대로 좀 손쉽고 편하게 봉사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것들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추홀구 희망 나눔 축제. 아름다운 미추홀구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높인 행복 온도가 다가올 겨울을 미소 짓게 합니다.
미철구에 있는 영화공간 주안. 영화관인 이곳에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입구에서 팜플렛을 나눠주는 걸 보니 오늘 이곳에서 무슨 행사가 있나 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극장에는 벌써 많은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오늘 상영할 영화는 연애 역사 시즌2. 연애 역사? 무슨 영화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인천 미철구청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영화나 영상에 관심이 많은 인천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의 기획, 시나리오부터 카메라 촬영과 동시녹음, 조명, 연기, 메이크업까지 전문 감독님들의 지도 아래 영화 제작에 대한 꿈을 키우는 청소년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시즌1에 이어 오늘 시즌2를 상영하는 날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일단 대부분 저희 학생들끼리 직접 만들고 수업도 하면서 만든 작품이라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참여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엄청 기대가 돼요. 드디어 연애 역사 시즌2가 상영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직접 제작한 영화를 이렇게 큰 스크린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좋다. 대학생들이니까. 이제 너도 CC도 하고 막 그래야지. 그러니까. 특히 연애 역사는 우리 엄마, 아빠들의 젊은적 연애담을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전화번호 좀. 저 전화 없어요. 편지할게. 혹시 주소랑. 집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번호를 화장실 앞에서 따요. 네, 죄송합니다. 맘이 살짝 떨리는걸 우리 그냥 이 장면은 여자 주인공을 한 규리의 부모님 연애담을 각색한 거라고 하네요. 관심 없다 생각했지 처음 봤을 때. 엄마가 재수를 하셔가지고 대학교를 다니신 얘기랑 아빠가 엄마를 보려고 약 보름 동안이나 계속 멀리 통학을 하시면서 엄마를 보고 가셨다 하는 거랑 재수학원에서 호감일 때까진 좋았는데 15일 동안 그 먼 거리를 저 보러 와준 것도 좋았는데 15일 연속으로 영화만 보러 가는 건 좀 아니 내가 포스터 모으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의 어렸을 때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자녀랑 부모 간의 소통이 되게 없을 거라고 짐작을 했었죠. 가설을 세우고 시작을 한 프로젝트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부모님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부모님의 연애 이야기라든가 부모님들의 낭만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고, 또 반대로 하나 더 놀랐었던 건 생각보다 영상 콘텐츠 혹은 미디어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게 있고요. 오늘 상영한 연애 역사 시즌2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최고! 뭐가요? 완전 그냥 진짜 막 웹툰 진짜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 할 때는 진짜 몰랐는데 제가 연기가 진짜 어색한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렇게 취미 활동을 같이 가진 애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추억 하나 얻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아직은 미숙한 영화지만 그래도 완성을 했다는 즐거움에 모두 뿌듯해 했는데요. 그럼 친구들, 영화 제작하는 동안 어땠는지 들어가 볼까요? 처음 해보는 드라마 촬영이라서 새롭고 열심히 임할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처음 참여했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서 녹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팔로 감독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걸 알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 촬영 현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돼요. 이런 다른 사람들은 이 분야만 집중, 이 분야만 집중하는데 저는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애들 연기하는 것 보는 것도 재밌고
음향 직접 하니까 메이크업 애들 관리해주니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배우라는 직업을 간접적으로 좀 체험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밌었고 친구들과 힘든 것도 이겨내고 그러면서 하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촬영해본 적은 처음이라서 신기한 것도 많고 그리고 좀 배워가는 것도 많아서 뜻깊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모두들 함께하기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무더운 여름날 시민공원에서 연애 역사 시즌3 촬영이 한창이었는데요. 액션! 그렇지! 늦었나요? 시즌2 때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영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 혼자 섭취했잖아. 그리고 제가 영화 메이킹을 위한 리포터로 참여를 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연애 역사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 김효비 리포터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어떤 기분으로 촬영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아리따운 여성분들이 모여있는데요. 자, 여기 학교 소개와 저기 여러분들 우리 아리따운 여성분들은 약간 피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잘생긴 남성분들 한번 가보도록 해볼까요? 저 여기 잘생긴 남성분들이 모였는데요. 언니 빨리 와주세요. 클로즈업 해야 되거든요, 얼굴. 어디 가요 진짜. 정말 리포터 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셔왔는데요. 무려 1기, 2기, 3기 그 시즌 3개나 참여하신 분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저는 하객여고 2학년 유희정입니다. 오, 그 유명한 하객여고의 유희정 학생 반가워요. 하객여고 얘기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자기도 너무 사진방송이었나요? 1, 2, 3기를 다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 각 시즌마다 그 차별점이 그 약간 다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차별점이라고 하나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1기에는 거의 감독님이 많이 하셨는데 2기 때부터 점점 저희의 비중이 커지면서 3기는 거의 저희가 거의 만들어 나가는 연애 역사인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이날 촬영은 저녁까지 계속되었는데요. 시즌3 기대해볼만 하겠죠? 주한 미디어 축제 개막식이 열리던 날 입장 시작하겠습니다. 축제에 맞춰 연애 역사 시즌3 상영회가 열렸는데요. 시즌2 때보다 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서인지 많은 관객들이 와주셨습니다. 특히 제작에 참여한 친구들, 부모님들도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재밌게 다 관람하고 싶습니다. 너무 3위죠. 뭐 걱정반 기대반 됐을 텐데 어떨까요? 걱정은 없고요. 워낙에 잘하고 있는 애라서 지금 이쪽으로 과도 선택을 했고 자기가 하고자 싶어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 와서 한다 그러니까 또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서 좀 봐줘야지 딸도 기운이 나겠구나 싶어서 와서 이제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선물해 주시면. 본 영화 상영 전 제가 출연한 메이킹 영상을 틀어주셨는데요. 전 창피하기도 했지만 모두 즐겁게 봐주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그리고 시작된 연애 역사 시즌3. 영화 보러 가자. 갔어. 증명한 줄 알았네. 어제도 갔잖아. 나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니까 머리 좀 쓰다듬지만 하면 진짜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된다니까 내가 느끼는 법을 넌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배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꿈을 정하는데. 부분적으로 촬영에 대해서 배우고 저희가 조금이나마 촬영을 하고 그게 상영되니까 좀 신기했고, 네. 시즌 1, 2를 함께한 친구들 중에 조금 더 기존에 비해서 진로가 조금 더 또렷해진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더 그 분야에 있어서 기회를 주고자 조금 많이 노력을 했었던 그런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웃고 떠들며 함께했던 우리 시즌3 멤버 친구들 파이팅! 인천 데이트의 명소 월미도. 이곳에 전 엄마와 함께 데이트를 나왔는데요. 왜냐고요? 이곳에 엄마가 잊지 못할 추억이 있으시답니다. 너 반지 여기서 버린 거야? 여기서 던졌어.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손 이렇게 펴보라 그러더니 여기서 이렇게 폈더니 아빠가 갑자기 손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던져버렸어. 그래서 엄마는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의 커플 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빠가 과감히 이곳 월미도 바다에 반지를 던져버리고 엄마에게 청혼을 했다네요. 우리 아빠 정말 터프하지 않아요? 전 이 이야기를 시즌1 시나리오를 쓸 때 인용을 했답니다. 나를 괴롭혀 생각해봐 어려울 때 누가 떠올라 그래 나야 항상 나야 그러니 이제 말해줘. 나도 좀 자세히 보고 그래. 기다리고 있어. 좋긴 했어요. 근데 좀 짤막하게 나와서 아쉬웠었어요. 좀 짤막하고 중요한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도와준 건 별로 없는데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잘하고 있고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욕심도 많고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상 받아오는 거 보면 눈물도 나오고. 엄마 여기 봐봐. 연애 역사 영화를 만들면서 알게 된 엄마의 이야기. 엄마도 지금의 나와 같이 꿈이 많은 청춘이 있었다는 것. 손편지를 쓰며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설레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의 청춘도 지금의 우리들의 청춘도 크게 다르지 않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 건강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인천 도심 한가운데 때아닌 카우보이가 떴습니다. 지저분한 뒷골목을 누비며 쓰레기 일당을 싹쓸이하는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이 일을 통해 인천시는 깨끗한
깨끗한 거리와 함께 지역 주민의 인심까지 얻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고마워요. 수고 많이 하세요.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뿌듯한 환경 지킴이. 첫째, 몸이 건강하고, 두 번째, 사람이 활력 있고, 또 여러 사람 상대하니까 또 좋고, 또 우리 동네에 깨끗이 한다는 그 기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아요, 기분. 기분이 좋지 뭐. 이렇게 댕겨도 뭐 앉아서 그냥 노는 사람에다 대. 그게 좋아요. 인천 남구는 우리가 행복하다. 양심이 있으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맨날 치워주다 보니까 주민 서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로 서로가 주인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쓰레기가 좀 줄여지는 방법이 되죠. 서로 밀다 보면 안 돼요. 동네가 바뀌었다. 예? 네, 동네가 바뀌었어요. 동네가 깨끗하니까 다른 동에서도 좋다고 하니까 더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좋아요. 아, 반응이 나와요? 네, 거리 깨끗해졌다고 엄청 좋아하세요. 또 통장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줘서 그냥 이렇게 우리 단체가 너무 화합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 너무 기분도 좋고 활성화가 돼서 좋아요. 개청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도화 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그간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청식을 갖게 된 도화 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도화동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8-9 블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 복지, 행정 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해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문화 시설 용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부지 면적 1131.3제곱미터에 연면적 2553.3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78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친화적인 도화 이삼동 복지센터를 건립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문화 공부를 확대로 주민 복지 증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화동은 한때 원도심의 대명사였습니다. 인천에 어디 사냐, 남구에 산다, 도화동 산다 그러면 에이 그랬는데 이제 상점벽에 바뀌었습니다. 인구도 지금 2만 3천 명인데 여기 포스코가 들어오고 좀 더 들어오면 인구가 3만 명이 넘는 큰 도시로 바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자, 이제 도화동 발전의 길만 남았습니다. 저 초대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도화동이 발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당부를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이 지방자치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들이 바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똘똘 뭉치셔가지고 골목골목까지 행복하게 우리 미추홀구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추홀구에서 좀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설치 근거 법령 개정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앞장에 보시면 대략적인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표준 조례안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3회 연장, 3회까지 가능하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은 2회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의 그 행정안전부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안이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근거인 그 지방분권법에 따라 보면 현재 미추홀구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의 인가나 승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법령 지방분권법 제29조를 아래 주에 달아놨는데요. 4조를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라고 이렇게 주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을 여러 이제 그 법률과 관련된 분들한테 해석을 해서 행안부 장관만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나 인정 절차를 거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 초에 아마 그것이 행안부에서 각 시군으로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미추홀구에서 좀 주민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들이 얼만큼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기반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검토 및 분석을 좀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 미추홀구는 뭐 평생학습도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주민 참여 기제 중심의 어떤 구정을 펼쳐왔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런 부분 훈련되고 역량이 충분한 주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력이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얼만큼 주민자치로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단체에 대한 해석 부분들을 좀 넓혀서 그 부분들이 단체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은 다른 창조적인 어떤 그런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주민자치의 기능과 역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까 그 발제를 해주신 박사님께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추홀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런 자산들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요. 특히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 자치구 서울, 금천, 도봉, 성북, 성동 4개구 26개 동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환원이 돼서 주민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 10개 동에 많게는 2천만 원에서 크게는 7천만 원까지 주민세 개인균등분 6천 원 중에서 1,200원 교육세 주민세를 빼고 나머지 4,800원 납부분이 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 환원이 됐을 때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주민자치회가 지금 포함하고 있지 않는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 특히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특히 보건소와 관련돼서 건강예방,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와 함께 연결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주민세 환원 사업들로 편성이 돼서 주민청에 상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에 포함해서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이 주민자치회가 지역 단위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선정과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대 개인의 4대 6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추첨제를 하다 보니까 동대표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동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추첨이 안 될 경우는 주민자치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30% 정도는 통단위 할당이라든가 세대별 할당, 또는 그 마을 단체 지도자들 중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할당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위성 부여 문제는 특히 그 주민총회를 할 때 투표 관리가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조례가 좀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의 역동적 활동을 기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주민자치회 3호국 설치가 분명히 노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년째, 3년째 하다 보니까
사무국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가 사실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작업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언제 통과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 이전에 좀 방안을 강구해 봐야겠다는 생각들입니다. 그다음에 분과활동에서 분과원들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의 운영 체계, 제가 아까 분과회의, 임원회의, 그다음에 정기회의, 주민총회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동별 자율 운영에 맡기다 보면 동별 주민자치의 성격에 따라서 분과회의를 전혀 안 하는 동도 있고요. 민간협업회의에 동장님이 아예 참석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 이제 은퇴를 앞두신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여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동장님이 협업회의에 참여를 안 하시게 되면 다른 팀장님이나 다른 주무관들도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분할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수당 지급 문제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표준 조례안에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근데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바라는 부분들은 욕심일 수 있지만, 다만 주민자치회가 활동하는, 즉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분과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그 보상 부분, 특히 그분이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환원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저희들 해보고, 요건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이제 행정협력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장님의 민간협력회의 참여를 좀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 주민자치의 주무관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하기 싫어하셔요. 억수로 하기 싫어하십니다. 예, 근데 실제로 다른 주무관님이 오시면 또 새로 배우셔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면 공무원분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좀 만들고 정규과정으로 편성해갖고 1년에 한 5시간에서 6시간을 좀 주셔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라도 사이버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단위의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주무관을 제발 좀 7급 이상 고참들로 좀 중고참으로 좀 앉혀줘라. 실제로 동해 가면은 8급 1, 2년차 분들이 이런 업무를 많이 맡다 보면은요, 실제로 여기저기서 막 휘둘리다 보면은 아무런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정이 좀 참고하셔서 시범 사업에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6년차 이상 7년을 지금 주민자치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위원님들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3,502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센터가 있는데요. 대체로 매년 하는 어떤 행사들이 똑같은 거죠. 다 척사대 얼마 전까지 마치셨죠. 네, 그리고 여름 되면 이제 삼계탕 행사 하시고, 네, 또 가을 되면 뭐 체육대 한번 하시고, 겨울 이제 연말쯤 되면 요즘은 또 12월 초에들 많이 하시잖아요. 송년 모임 하시고. 이게 과연 주민자치위원회 저희 행사일까? 주민자치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 동은 128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40개 정도의 주민자치 지역사회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저희도 똑같습니다. 전국 어느 동에 있는 위원님들처럼 뭘 해야 되지? 하지만 이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고요.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됐던 그 부분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부터 전 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현황도 넣어드렸지만 대부분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로 따지면 자치회관을 위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는 전반적인 대부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결단코 그 부분만은 아니고요. 말공동체라는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포커스를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바뀌는 조례에 의해서 50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동도 현재는 분동을 하면서 14명의 위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3월 16일부터 있을 저희 연수구에 교육을 6시간 이수를 해야지만 새로운 위원님들을 모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결단코 인천은 서울과 또 다르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서울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행안부에서도 대부분의 이제 지역에다가 내려진 표준의 준칙에 의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다 동네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고민하면서 향후 조례를 만드실 때 좀 더 수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어제 15개 아파트 입자대표회 또 관리소장님, 동대표분들을 모여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법적으로 주민대표기구의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수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분들이 또 입자대표 회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같이 들어와서 공조를 해야지만 저희가 앞으로 꾸려나갈 주민자치에 있어서의 명분 그리고 실리 모든 것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저는 사람을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한 지인들한테 저는 그냥 편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다단계라고. 네. 정말 위원님들 공고 내고 현수막 낸다고 확확 들어오나요? 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바꿔야 되잖아요. 결국 저 혼자 답답해서 혼자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구가 있죠.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요. 결국은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지역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분들 중에 또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시는 주민분들 중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기타 등등등 가는 데마다 저는 이분을 어떻게 주민자치원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저는 계속 지내왔고요. 그렇게 해서 모신 분들이야말로 정말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저희가 공고를 내고 50명의 위원님들을 모셔야 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기존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 주민자치 전환에 대한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추천하셔서 교육을 받게 인도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행정과 주민자치위원 사이에 어떤 협치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싸울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표현드린 싸운다는 얘기가 실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더 좋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공론화시키는 작업들이 저희 동에서도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무한하게 발생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서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동해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우리 주무관님들에 대한 전문가 지정을 저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쌓이고 또 저희랑 소통의 기간이 길어져야지만 함께 무언가를 해낼 수가 있는데 계속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좀 익숙해지면 사라지고 이것이 어찌 보면 저희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행정 쪽에서의 그 기회가 너무 계속해서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토론문에 남긴 것처럼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실현은 결국 사람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작년 같은 경우 17시간 정도의 평균 교육을 공식적 교육을 이수를 하셨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교육은 오늘 이렇게 남아 계신 위원님들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매우 피곤하고 졸립니다. 이런 교육보단 성인 교육은 현장 참여형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있는 곳들을 자꾸 가셔갖고 보시고 거기서 익힌 것들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 맞춰서 미추홀구 각 동에 맞는 사항에 창의적으로 적용하시는 거 그게 바로 저희가 주민자치에서 마을의제를 바꾸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안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협의회가 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 및 주민자치 관련 설문조사를 별첨으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2018년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료집에는 없었지만은 이 별첨으로 첨부를 해드렸고, 설문조사 결과는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62.6%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다음 우리 토론회 때 또 청문하시고 또 오늘 참석하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 모든 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 사무가 사실 주민자치가 우리 전통적인 사고에도 주민자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맥이 이어지지 않고 60년대, 70년대에 들어서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촌향도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농촌형 중심의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도시로 오면서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 성향으로 이제 많이 흐르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97년도에 이제 IMF를 맞았고 그 정부에서 여러 각도에서도 이제 좀 이런 사회적인 병폐나 무슨 모든 걸 좀 개혁을 하자. 그래서 98년도에 인천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5천 미만의 동사무소들을 과수동 통폐합을 과감히 정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이제 동기능 전환 사업을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이 되고 그 후로 지금 한 20여 년간 자치 기반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사업은 어떤 당초 목적보다는 동적인 프로그램 위주의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가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었나 이런 반성의 좀 기회가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게 지금 발전적이지를 못하다 생각하니까 전 정부에서부터도 계속 이게 뭔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관한 걸 갖다 계속해서 논의해 왔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발제하신 분, 강의하신 분 쭉 지켜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저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라든가 마을 공동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타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먼저 시작해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다듬어서 법제화하고 조례를 좀 만들고 좀 타 지역하고 틀리게 좀 세부적으로 만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미추홀구가 갈고 닦았던 중요한 경험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미추홀구만의 특색 있는 주민자치회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제 한편에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치위원님들이 오신 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지금 우리 서울 이상으로 마을 계획을 성공리에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리에 사업까지 확정해 나가는 그런 동들이 한 5개 동이 있어요. 그런 걸 기반으로 본다면은 우리 미추홀구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적인 건 꽤 많이 있다. 대신 모래 아래 빛나는 모래 아래 불과한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구슬로 깨어서 발전시킬 수 있냐, 그거를 자치회 구성과 함께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우리 집행부의 바람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회 지금 현재는 위원회지만
그 위원회 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뭐 시범동 자치회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그 단절이 아닌 위원회에서 저기 자치회로 바뀐다 그래서 단절이 아닌 연계성이 있는 그 발전책을 찾고자 하는 게 저희 미추홀구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는 약간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 우리 그 기초 여지껏 경험하고 합쳐서 타 지역 우수 사례도 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그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그 우린 시범동으로 안 가고요. 그 시범동 조례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운영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도 이제 아예 운영 조례로 해서 지금 시범동 올해 2개 정도 하고 내년에 전면 시행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관심과 그 사랑을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미추홀구가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담당 실장님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실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그런 요지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미추홀구 주민자치 활성화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